안녕하세요. 우주 유일의 절기뉴스 강백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프닝송을 준비해봤는데요. 토마스 씨가 군밤 타령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 밤이로구나 달도 밝다 달도 밝다 우주 강산에 얼싸 저달이 밝아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 밤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강백호에 얼싸 신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요 에라 입추 밤이로구나. 네, 신바람 부는 강백호 군밤 타령과 시작합니다. 이번 게스트는 수성에서 공부하시고 매니저도 하시는 한정미 선생님이십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미입니다. 수성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각종 매니저를 맡고 잡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미쌤은 가미당 2층 공작관을 지키는 곰돌이 프라서 정미쌤 캐릭터는 곰돌이 프로 나갈 예정입니다. 저번 절기는 대서였는데요. 대서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몸이나 우리 사람 관계도 같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설을 지나 대서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대선은 일단 너무 더웠죠. 힘들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수면 부족의 나날이었어요. 집에 가면 이제 방바닥이 뜨끈뜨끈하고 대서랑 대서의 차이를 좀 구분하겠어? 절기상에서? 그런 게 나왔지. 무더위. 대서가 무더위다. 소서 때는 그냥 살만한 더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소서 때까지는 에어컨 안 키고 살겠는데 여름 그냥 나겠네 이랬는데 대서 들면서 갑자기 완전 찜통더위. 찜통더위 오면서 완전 힘들어지고 특히 올해는 엄청 또 더웠으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우리는 한백 캠프를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막 정말 음기를 충전하고 온 것 같아요. 일단 한백은 서울보다 훨씬 기온도 낮고 이렇게 습도도 많이 높지 않아가지고 에어컨 없이도 이제 견디면서 이제 쉴 수 있는 그냥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있기만 해도 시원하고 그렇게 약간 쉬다 온 것 같아요. 대서에 분명히 피서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그 생각했어. 분명 자리를 지키라고 했거든. 우리는 캠프를 갔다 왔지. 관계의 변화 이런 건 없었나요? 되게 사소한 말에 기분 살짝 상하고 삔또 나가고 약간 이렇게 더워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네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지난 절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번 절기는 입추인데요. 입추는 양력 8월 7일 전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해 입추는 8월 7일 오후 10시 31분부터 시작됩니다. 네, 입추의 키워드는 성숙인데요. 입추는 성숙을 수확하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입추에 이제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이 성숙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막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어려지려 그러잖아요. 쌤이 한번 얘기해 주셨던 건데 뭐 이게 양악수술? 아예 여기를 뭐 이빨을 뭐 몇 개를 드러내고 다시 심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 수술. 그렇게까지 수술. 우리가 동안이 되어야 되는 거야. 목숨을 내놓고 동안을. 20대들도 성형 엄청 많이 하잖아요. 20대들이 더 어려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유독 동안 열풍?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막 연예인들 보면 좀 말도 안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막 40, 50대인데 막 20대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미디어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연령층들이 한 10대부터 40대까지 약간 이런 느낌? 나이 드신 분들 항상 조연으로 나오고 항상 스토리에서도 약간 주변부에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이대가 되면 주인공으로 살 수 없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에 노희경 작가가 쓴 디어 마이 프렌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 고두심이나 뭐 이렇게 나이 드신 윤여정. 맞아요. 나이 드신 배우들이 메인으로 이렇게 같이 서거든. 그게 되게 좋았었어. 그래서 막 분명 그 나이대에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다 지워버린 것 같아. 그 미디어에서는. 그래서 그 20대가 더 찬란하게 보이고 저쪽으로 가야겠다는 욕망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당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안이랑 다르게 노자도 동안을 외쳤는데요. 자신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젖먹이를 닮아야 한다고 했어요. 노자는 이제 젖먹이까지의 동안을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유나쌤이 말해주세요. 네? 젖먹입니까? 저는 젖을 뗀 지 좀 됐고요. 네. 젖먹이는 차고 넘치는 우주적 전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신체이기 때문에 노자가 그런 전기가 넘치는 신체가 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고 뼈가 약한데도 악력이 엄청 센 이유가 그 전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관행이나 의례에 길들어 고목처럼 굳어버린 어른들과 달리 유연하고 생기 넘치는 젖먹이 상태야말로 노자가 추구했던 신선, 즉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안이랑 노자의 동안이 뭐가 달라?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거를 이제 절기서당에서는 그 오행의 수순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목화 토금수 거치고 다시 목으로 가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사회의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게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안 가려고 우리는 아까 미디어 얘기한 것처럼 그 젊은 세대 막 이때 목이 화기 충만한 이때만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토로 안 넘어가는 거야. 토를 바꾸지 않고 안 넘어가고 거기서 막 지키고 있는데 사실 노자가 말하는 건 목화 토금수 다 거친 다음에 다시 목기로 이렇게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그러면 내 생각이 더 이제 성숙을 거쳐서 다시 유연해지고 생기 넘치게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바리떼기 이야기 알잖아. 바리떼기 같은 경우도 서천서역으로 이제 아버지 그 병을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약수를 찾으러 떠난단 말이야. 오행의 수순을 밟는 거에서 가장 이제 뭔가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이 길을 좀 떠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단련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바리떼기 이야기를 보면서 길을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여곡절을 겪고 하면서 결국 뭐 남편도 만나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리고 그 약수를 가지고 다시 부모님을 만나러 오면서 부모님 병도 고쳐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이 바리떼기는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아서 저승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런 가엾은 중생들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자기가 손수하게 되거든. 그런 게 약간 금방 말했던 오행의 수순을 우리가 좀 인생에서 밟아가는 부분들이 그런 역할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뭐 내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그래서 뭔가 부산에서 집을 떠나서 가미당을 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 뭐 나도 작년부터 오자마자 이제 화장실 청소하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바뀌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정말 나도 좀 다양하게 많은 사건들, 많은 일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변화하는 거구나, 가는 여정이구나, 새롭게 또 자기 길을 찾아 떠나는 그렇게 이제 오행의 순환에서 이제 금기가 얘기하는 거는 가정을 가면서 잘 단련시키는 거 아닐까? 금기가 이제 다 쳐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 이제 갖고 있던 화려함이라든지 예를 들어 동안 열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자기 이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잘라내고 어떤 결실을 맺는 거니까 전혀 이제 다른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미디어에서는 이제 목화기의 이런 예쁘고 화려한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저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걸로도 이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사실 그게 초라한 건 아닌데 그게 사실 안으로 차 있는 시간이라서 신어를 신을말 신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성숙의 단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끙끙거리며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가 그만 오고 건조해져야 벼도 과일도 속이 꽉 차고 껍질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인간도 따가운 햇볕과 건조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인간들도 기청제라는 제사를 지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많이 들어봤는데 기청제는 어색한 것 같아요. 기우제는 익숙한데 기청제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되게 이 과정 있잖아. 건조하고 힘들고 더워야지 이제 열매가 단단하고 맛있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비를 많이 맞으면 잘하고 싶다. 좋은 걸 많이 퍼주면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그 고난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 되게 낯선 게 아닌가? 기청제라는 제사를
장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했던 게 먼저 성 안으로 통하는 물길을 막고 성 안의 모든 샘물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쓰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사람들의 소변까지 막았다고 해요. 그리고 운우지정이 비를 부를까 싶어서 부부가 각방까지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준비할 때 거북인 씨가 어떻게 소변을 못 보게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찰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죠? 물을 안 먹나? 아니면은 화장실을 통제가 가능할까? 화장실을 통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변을 안 봐? 문을 열면서 수면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할 순 없잖아. 농사가 생존에 직결된 거잖아요. 이번에 망치면 이제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이런 소변 못 보게 하고 부부 각방 쓰게 하고 막 그때는 진짜 간절했던 것 같아요. 성숙이 그만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게 올 때 내가 느끼는 건 이제 좀 힘들어지고 감정이 이제 힘들어지면 뭔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같은 게 확 작동을 하면서 그걸 좀 피해버리는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순간들이 나한테 되게 사실은 겪어야지 더 좋은 거고 피해버리는 게 나를 지키는 게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내 그대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성숙이란 뜨겁고 따가운 태양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 그 성장통에 신음하는 것, 그리고 그걸 버틸 수 있는 것, 시작과 질주하던 때를 그리워하지 않고 다가올 한풀 꺾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시 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이 힘이 나온답니다. 핵심은 목화, 토금, 순환. 이번 낭송은 천진반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낭송은 고미숙 쌤이 쓴 몸과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뽑았는데요. 아까 동안이 가을에 성숙을 거부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책 36페이지에서는 왜 우리가 여름에 화려함을 버리고 가을로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젊게 보인다는 건 연륜 속에 활력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노익장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다. 하지만 동안은 그게 아니다. 아무런 연륜도 활기도 없는데 나이가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증발해버렸다는 뜻이다. 흡혈귀나 강시처럼 시간의 흔적이 없다는 건 그동안 아무런 성장이나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렇다. 얼굴만 앳된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비롯하여 몸 전체가 미성숙 상태다. 정신 연령이 낮은 건 말할 나위도 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알다시피 자본주의는 오직 청춘만을 삶의 정점으로 간주한다. 나머지는 다 여분이거나 엑스트라다. 생로병사의 리듬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인식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성숙하기를, 무르익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성숙이란 삶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밀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와 세계를 통찰하는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현대 문명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숙은 곧 지혜고 지혜는 화폐의 법칙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여 동안 열풍에 휩쓸리다 보면 자연히 내적 성숙을 외면하게 된다. 예컨대 30대 여성들이 10대들과 젊음과 미모를 경쟁하거나 40, 50대 여성이 사춘기 때의 정서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 60대 여성이 인정 욕망에 시달리는 것, 이건 신쳇말로 멘탈 붕괴의 다름 아니다. 실제로 동안에 갇히는 순간 마음은 진짜로 붕괴를 향해 달려간다. 조울증과 울증을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혹은 도피와 중독을 되풀이하는 등등. 동안을 얻는 대가치고는 참 가혹하다. 사계절의 운행이 만물을 낳고 기르듯이 인생 또한 생로병사의 리듬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특검과 서열이 없듯이 인생의 매 순간도 그 자체로 완전해야 한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험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런 자질들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입추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거? 변환시켜주는 정말 딱 그 부분이어서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생각하면 또 되게 활기차게 또 다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도 같아.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과연 어떤 수확을 했을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자신이 뭔가를 군밤을 구하고 싶다면 열매. 군밤을 구하고 싶다면 뭐 한 문장이라도 암송하는 걸로 수학을 거두는 건 어떨까? 네, 이것으로 입추 절기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기에 만나요. 자!